현금입니다. 오로지 돈을 받으면 이거는 무슨 신호다라는 의미를 알죠. 수사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 80억 원에 달하는 네,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네, 검찰총장 방 옆에 있는 네. 구속실의 캐비넷에 있고 수시집행본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캐비넷에서 이제 네.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그 서기관급인 그 비서관 둘만입니다. 자, 특활비 봉투. 네,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 특활비 봉투를 오마이뉴스가 최초 공개를 해봅니다. 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받은 건데요. 저기에 그럼 이제 5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 5만 건 들어갑니다. 저게 뭐 몇백만 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총장 목에 특활비도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책의 259쪽을 보니까 검찰총장 특활비의 의미는 총장 개인의 인맥 관리비 그리고 통치사금.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다른 이름은 검찰공화국입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하나회가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공화국에는 윤석열 사단이 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윤석열 현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행을 위해 검찰 내에 윤석열 사단을 움직인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 윤석열 사단을 움직인 물적 토대가 바로 검찰 특활비인데요.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언론사상 거의 처음으로 검찰 내부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밝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의 실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건넨 특활비 돈봉투의 사진도 처음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TV 스튜디오에 오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스튜디오에서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달 전이었습니다. 1차 인터뷰가요. 네, 최초 인터뷰였습니다. 예, 그래서 대검 감찰부장이 등장해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어떤 조직인가를 낱낱이 한번 밝힌 수많은 조회수를 이끌어낸 그런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전부는 아니었고요. 제가 네. 볼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검 감찰부장님, 그 전 감찰부장님이신데 특별한 것은 판사를 하셨고 변호사도 하셨고 또 검사도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판사 출신 이제 음. 감찰본부장이 이제 네. 두 분이 계셨는데요. 네, 또 저는 좀 특별한 시기에서 음. 특별한 경험들을 네, 또 하게 돼서 네, 조금 더 어떤 사건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네. 그냥 서서 음, 좀 해결하려고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많은 음, 어떤 본질 네,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간혹이긴 하겠습니다. 일선 판사를 하다가 네, 검사로 또 옮긴 분들도 간혹 있겠죠. 네. 지금 현역으로도 이제 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검찰 조직을 감찰해야 되는 네, 대검 감찰부장의 입장에서 네, 검찰 조직 전체를 이렇게 꿰뚫어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터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의 증언이 네, 되게 소중합니다. 네, 네, 네. 자, 근데 그 사이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제목이 의미심장합니다.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 제목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아까 아무래도 이제 검찰 조직을 네. 이제 전체적으로 최고 이제 수뇌부 네. 어떤 지휘하고 이런 보고받고 있는 최정점에는 네. 이제 법무부와 청와대를 뺀다면 네. 결국 이제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 그 안에서 각종 뭐 정보들과 네. 비위 이런 정보들을 모으는 곳이 이제 네. 대검찰청 내에서 특히 이제 감찰부라고 네. 생각을 했죠. 네. 검찰의 심장부에서 이게 네. 이제 막 나온 책인데 네. 대검 감찰부장이 검찰 내부의 세계를 다룬 것으로는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책에도 검찰 특활비 얘기가 상당히 잘 담겨져 있어서 오늘은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보니까 지난 1차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채널 A 사건, 그리고 판사 사찰 사건, 또 고발사주 사건, 이런 게 이제 지난 1차 인터뷰에서 쭉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펼쳐져서 서술하고 있는데, 한동수 당시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윤석열 총장의 주요 비위 행위를 직접 목격하고 방송 인터뷰는 거의 처음 같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 사안들을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권을 향한 네. 일련의 보수 언론과의 그 아주 하이 레벨에서의 어떤 미락, 그때 이제 내가 6살 같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선거를 통한 이런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그 권력을 잡는 형태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다. 조선일보와 같은 큰 언론에서 나를 또 공격을 해. 그때 참 두렵죠. 두렵고 떨리죠. 그리고 네. 떨리죠. 그리고 외롭고. 그때 한강변을 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길로 가야 오는데. 네. 근데 그 길로 가면 고난이 따라와. 저는 이렇게 고통받고 그런 약한 사람들 그 생각들을 하게 돼요. 대검 감찰부장으로 거의 3년을 일하셨어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 네. 그에 대한 이제 자세한 기록 이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활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 내부 인사가 이렇게 특활비 문제를 책에 자세히 쓴 게 있었던가요? 이렇게 언급 자체를 잘 안 하시고요. 네. 또 현직에 있는 분은 물론이고, 네. 그 외부로 이제 검찰을 이제 퇴직하신 네. 변호사 내지는 네. 각종 분들도 잘 안 하시죠. 지금은 이제 그 자체가 그래요. 인정하거나 얘기를 하면 자신의 비위나 범죄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일제히 침묵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스러울 정도였어요. 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어쩌면 이 책에서는 사실은 대검 감찰부장으로서 나도 특활비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대목이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제 제가 고백하고 이래서 어떤 네. 비위를 제가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감찰부 내에서 정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수집하는 수사관들의 용도들이 있고, 저는 사실 개인 카드도 스크린 될지도 못한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집행을 했고요. 당연히 대검에 있는 모든 부장들 내지는 각 기관장들, 특별한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들이 다 특활비, 수시 집행분이 집행이 돼 있는데 일제히 침묵하는 것들이 이미 수사도 완결되고 이미 그 기밀성이 이제 사라진 이런 것들이 침묵하는 것들이었죠. 다만 그 사실들을 얘기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책이 나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한 최초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특활비 자체가 워낙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책에서 관련 그 꼭지, 거기에 제목이 검찰에는 5만 원짜리 현금이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특활비가 주로 현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네, 특수활동비는 5만 원짜리 현금입니다, 오로지. 그래요? 제가 검찰을 갔으니까 이제 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갔으니 특별한 점은 검찰에 현금이 많이 돈다. 그리고 인사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네. 이런 지점들도 좀 특별한 이렇게 현상으로 저한테 보였거든요. 그 현금 5만 원짜리가 5만 원짜리도 돼 있습니다. 봉투 안에 이렇게 배분 받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제 검찰의 심장부에서인데, 책을 읽어보니까 그 검찰의 심장부의 심장부가 검찰총장 부속실의 캐비닛이구나. 왜냐하면 이 검찰총장 부속실 캐비닛의
특활비의 핵심 자료가 모아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자, 그걸 좀 설명을 하신다면요. 이념으로서는 검사 동일체, 상명하복해라 네. 라는 것들이 이제 돼 있지만 그걸 움직이는 실제적인 그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특수활동비죠. 돈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사하는 부서한테 돈을 많이 내리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받으면 아 이거는 무슨 신호다라는 의미를 알죠. 아하. 수사 속도를 더 빨리 해야 되겠다. 네. 내지는 아 이렇게 영장 청구를 해야 되겠다.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그 신호를 받죠. 받는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검찰 특활비 1년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약 80억 원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특활비 전체에 주고받은 자료 네. 혹은 현금의 일부 네. 이게 검찰총장 부속실의 캐비넷에 있습니까? 이제 크게 대별을 하면 네. 그 특수활동비는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오긴 하지만 네. 결국 이제 검찰 이 정기집행분하고 수시집행분이 있습니다. 네. 정기집행분은 뭐 매달 각 기관별로 네. 이렇게 배분이 되는 거죠. 그거는 네. 뭐 그 계좌이체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되게 공식화된 부분인데 네. 그 자체가 이제 본래의 용도, 네. 기밀 유지에 필요한 수사, 정보 수집, 네. 뭐 또 내지는 그에 준하는 그걸 굉장히 자유적으로 넓게 해석하면 안 되죠. 네.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직접적인 경비들로 인 것은 차치하고 네. 그 단계까지 나가기 전에 가장 문제되는 수시 집행분 이 부분은 되게 전체 총액이 이제 내년 예산이 80억에서 10% 네. 아주 적은 수치죠. 네. 폐지해야 된다는 견해들도 사실 의식 있는 검사들로부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의식 합리적인.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불과 8억이 깎여서 70 이제 2억 이제 내년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23년에는 80억이었는데 2040 네네 2024년에는 72억으로 72억이 되는 건데 총액 그렇죠. 그 72억 원이 네. 검찰 특활비 전체입니까 아니면 수시분입니까? 그 전액인데요.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이제 수시집행분으로 검찰총장이 이제 캐비넷에서 이제 네. 돌아다니는 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특정 업무 추진비, 뭐 이렇게 업추비, 카드 뭐 이런 것도 별도로 그래요.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용도들이 혼용되는 경우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80억 원에 달하는 네,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의 절반 정도가 네, 검찰총장 방 옆에 있는 네, 부속실의 캐비넷에 있고 네. 그것의 거래 내용, 자료 이것도 이제 함께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과 그 서기관급인 그 비서관 둘만입니다. 그래요. 뭐 거기에는 뭐 네. 그럼 물론- 캐비넷을 직접 본 적도 있나요? 그 외관은 보았지요. 제가 외관 그 안에 내용은 본 바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네. 그 안에 네. 그 당연히 이제 그 뭐 감찰부장실에 부속실에도 이제 우리 그 직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장비 네. 특수활동비도 이제 저로 이제 정기분으로 이제 배분을 받잖아요. 네.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제가 수시 특활비를 받은 적은 없고 네. 정기집행분 오면 그거를 이제 배분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감찰 1, 2, 3과장 내지는 뭐 수사 이제 정보부서에 주는 네. 이런 내역들을 일일이 다 기재를 합니다. 장부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저러한 집행이 있으면 거기서 가져오니까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총장 부속실에서도 네. 이제 서기관이 그렇게 집행을 하죠. 그래요. 거기서 바로 와서 제가 집행을 네.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책 검찰 심정부에서 이걸 제가 읽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께서 자세히 특활비에 대해서 적어 놓으셨길래 제가 혹시 사진 관련 기록은 없냐라고 네. 여쭸더니 네. 지금 이제 사진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걸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활비 봉투. 윤석열 검찰총장 명의 특활비 봉투를 오마이뉴스가 최초 공개를 해봅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받은 건데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과 함께 다른 면에는 국정수사정보 활동 지원 이렇게 써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기적으로 받은 활동비 봉투입니까? 네, 저걸 뭐 특별히 뭐 기밀성을 네. 요구하는 뭐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는 아니고요. 네.
그 윤석열 총장실은 저런 봉투에다가 이렇게 네. 줬고요. 네. 또 뭐 또 김호 총장은 이제 저런 봉투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백지에 이제 네. 봉투에다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담기는 내용이죠. 네. 저 안에 5만 저기에 그럼 이제 5만 원권이 들어있는 거. 5만 건 들어갑니다. 저게 뭐 몇백만 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안 근데 넣었어요. 제초에 갔을 때 이제 저기에 이제 그 상단에 이제 인쇄된 글씨가 있잖아요. 네. 그 부장 뭐 그거 이제 85만 원이라고 수기로 이제 제가 기재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집행 내역도 다 이제 이렇게 그래요. 기장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 그러니까 당시에는 85만 원이 저 봉투에 들어있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액수가 이제 조금 좀 줄더라고요. 왜, 제가- 왜 100만 원이 아니고 85만 원이? 아 이제 뭐 그 나름대로 뭐 기준이 네. 있었겠죠. 네. 제가 하니까 이 종전 전임 부장의 문서들도 본부장 문서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액수가 어떤 데는 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네? 뭐 이런 네.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 그 정확한 수치는 1차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시 탐탁치 않아 하셨고 네. 그 첫 만남에서 악수도 안 했고 또 주요 모임에서 빠뜨리고 그냥 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활비도 준 거 아니겠어요 혹시? 정기 특활비도?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뭐 사적인 그런 게 아니죠. 업무상 필요한 자리에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제가 참석하지 못했던 네. 거는 좀 적절치는 않았다고 보는데 음. 아마 실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네. 이게 법원 조직에서는 차마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할 일들을 그 당시에 검찰에서는 늘 이런가? 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지요. 음. 근데 모든 검찰총장이 그러지는 않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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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저 이제 봉투를 보면서 아 정말 그 말로만 듣던 특활비. 네. 물론 저거는 이제 특별히 기밀을 요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특활비 봉투를 또 실물로 보니 네. 감이 확 잡힙니다. 그리고 근데 또 저거는- 대봉투도 있습니다. 아 대봉투. 그 이제 많은 금액이. 대봉투에는 이제 더 많은 돈이 네, 들어가고. 네, 네. 근데 그거를 찍어둔 것은 없으시고 이제 저거만 있는데 네. 네. 저 봉투 사진은 당시 어떤 마음으로 아니, 기록하셨어요? 그냥 저거는 그냥 실물입니다. 제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서랍에다 두고 이제 이랬던 것이고 있어요. 네. 기밀 문서들은 이제 다 두고 오는 거지만 이거는 저는 기밀성이 없어서 네. 그냥 어떻게 이삿짐 싸다가 음. 같이 들어왔어요. 자, 근데 이제 특활비가 문제가 되는 이유, 이거는 이제 증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정기 특활비도 있고 수시 특활비도 있습니다만, 네. 특별히 이제 수시 특활비의 경우는 더욱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장이 부장한테 주면 부장이 또 일선 검사나 수사관한테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돈을 받은 사람은 이걸 어떤 이유 때문에 얼만큼 어디다 썼다 이거를 기록하지 않거나 기록하지 않죠. 할 필요도 기록하지 없고 할 그거는 필요도 카드로 쓰면 현금이니까요. 그건 어떠한 용도로 최종 집행자는 네, 안 하고 중간 집행자도 기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돈이 약 80억, 1년에 80억을 그렇게 쓴다. 특히 40억, 약 절반 가까운 수시 집행공. 활동비. 네. 네. 근데 이제 이 책에 검찰총장 목에 특활비는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다 나눠준 거잖아요. 네. 본인을 위한 특활비는 없는 거잖아요. 네. 존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러면 이제 해봤죠. 본인 윤석열 총장 꼭 그게 뭐 윤석열이 아니라도 다른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본인이 직접 판단해서 특활비를 쓸 때는 대검의 어떤 사무국이라든지 운영지원과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데다 나 얼마를 쓰겠소라고 통보하고 합니까? 아니면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발 40억이다. 1년에 40억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 어떤 집행의 것들은 완전한 재량 속에 있고 실제 지금까지 그것들이 감사가 되지 않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로성들이 더 부여되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국고는 신한은행 계좌에 있으니까 그거를 네. 이제 그 서기관이 그거를 이제 인출해 오겠죠. 자, 어쨌든 전체 검찰 특활비 중에 검찰총장이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일정한 포션이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인출하고 얼마를 가져간 자료는 남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쓰였는지는 그 운영 지역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우리가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당시 때의 검찰 특활비가 이게 대선을
목표로 뭔가 사전에 활동할 때 그 기반 자금으로도 쓰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이 좀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른바 이제 그 뭐 중앙지검장 시절이든 아니면 검찰총장 시절이든 간에 네. 이른바 사람들이 뭐 일부 나오는 대여 프로젝트 내지는 이제 정권을 잡아야 되겠다,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라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는 네. 이런 생각이 존재했었다. 그런 쪽으로 이 가정이 될 때 네.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인 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네. 기본적인 공무원 생활들을 뭐 오래 해오신 분이니까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자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 그렇다면 네. 뭐 가정으로부터 오는 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인데 그렇게 무슨 대선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까지는 저는 네. 뭐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거보다는 그걸 확인하려면 구체적인 그 장부 제일 중요한 영수증이 언제 네. 얼마 네. 누가 네. 집행된 날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걸 보면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데 네. 아직 판결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그 부분은. 자, 이제 이 책의 259쪽을 보니까 검찰총장 특활비의 의미는 총장 개인의 인맥 관리비 그리고 통치자금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오랫동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이렇게 수많은 이제 검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서 아 이건 맞다. 이게 통치 자금이다. 네. 내지는 뭐 인맥을 이 총장 개인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거는 네. 가장 검찰에서 당시 가장 중요한 수사는 그 서울중앙특수부에서 정치인에 대한 수사, 네. 뇌물 사건이 대기업에 대한 수사보다 시위에 대한 수사보다 조금 선순위로 네. 인력과 이런 분들이 집중되는데 네. 거기에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살아있는 권력 수사, 네. 뭐 청와대에 대한 수사, 뭐 원전에 대한 수사, 네.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자금이 굉장히 많이 특수활동비가 집행된다. 네. 그럼 이 사건은 성과를 내기 위한 네. 뭐 이런 측면으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특활비로 네. 검찰총장이 수사의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저는 그 점을 실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죠. 예를 들어서 이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것들이 중 하나가 네. 사법시험 출신도 그런데요. 네. 특권 그것들을 이제 생기게 하는 것들은 이 돈이라는 거죠. 네. 뭐 저는 이제 막 판사 생활했는데 거기는 이제 직급별로 카드가 나오거든요. 뭐 네. 몇십만 원, 뭐 50만 원, 뭐 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금액들인데 그거는 제 경험상 초창기에는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네. 직원들과 나의 가족이 아닌 직원들과 써야 되는 공적인 이런 카드로 집행되는 것들이 자리를 잡혔는데 네. 이제 검찰에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은 나는 마땅히 이거를 쓸 수 있는 네. 권한이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적지 않아요. 네. 그러면 본래 용도로 집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뭐 회식비라든가 격려비라든가 이런 걸로 써진다면 여기 나도 모르게 특권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도덕적으로 느끼지 않으시길 바라는데 그건 부패의 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이 책의 259쪽에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나 역시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하여 수시 집행된 특수활동비를 받고 나니 신속하게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 수시 특활비의 약효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라는 거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좀 생소하고 낯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네. 월급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월급 받는데 네. 왜 이 수사를 한다고 왜 과외돈을 주지? 아하. 이건 이제 좀 처음엔 좀 낯설었어요. 네. 판사들 이른바 이제 굉장히 기록이 두껍고 오래된 사건, 이제 깡치 사건이라고 하는데 네. 그걸 처리했다라고 해서 뭐 돈을 더 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판사의 세계는 그런 게 없는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월급 받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뭐 판사들도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요거를 이제 사명감, 당사자의 그 생각하면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건 하면 마땅히 네. 내지는 뭐 국정감사 같이 수행을 하면 당연히 월급 받고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렇다고 해서 왜 돈이 사람을 움직이는 인센티브처럼 아하. 이렇게 활동 자금처럼 왜 쓰여지게 좀 낯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감찰부 내에서 하면서 이제 어떤 때는 뭐 특수활동비를 더 줄게 더 뭐 이런 제안도 아하. 받아본 적 됐습니다 아하. 하고 근데 당장 이제 움직이는 검사와 수사관들은 당장 음. 또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랑 사건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된장찌개 먹으면서 정보 수집을 합니까? 뭐 이런 아하. 취지에 네. 그래도 뭐 삼겹살이라도 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정작 대검 감찰부는 특수활동비 용도에 굉장히 부합되는 것들인데 네. 상대적으로 수사정보정책관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현저히라는 표현은 정량적인 개념은 아닌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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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 그 돈을 받고 보니 그 돈을 줘야지 이 사람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뭐 아무튼 저도 조금 음. 뭐 개인적인 이런 그래요. 출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소정의 금액을 받고 보니 네. 와 이러면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 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통해서 수사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다. 자, 이런 대목에서 이제 책에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특활비가 남아돈다. 그래서 소고기 회식을 자주 한다는 말도 들린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네. 그것도 이제 그런 의미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남부지검에서는 대검 내에서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정확한 어디인지는 네. 이제 전 모르겠지만 조금 틀리신데 그런 취지로 네. 특수활동비가 이제 당시에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네. 이제 그런 뭐 남부지검 이제 증권 관련 여의도 쪽에 아마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또 다른 뭐 국회 관련 일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당연히 수사팀들도 많고 인력도 많고 네. 많이 내려가는 거는 그 부인하는 검사들은 없으리라고 봐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주 과거에는 검사들 사이에서 위에 이제 검사장이 돈을 받았는데 우리 네. 좀 상상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네. 국민들은 수사 성과를 내고 잘했다고 경력금 쪽으로 돈을 내렸는데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네. 우리한테 안 내려오고 그 중에 반절을 위해서 다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아니까 그 검사를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검사장 이제 다 퇴직하시는 분들이겠죠. 네. 좀 안 좋은 얘기도 이렇게 이어 내려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과거처럼 사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결국 직원들 회식비로 드는데 결국은 그 상당히 돈이 많으니까 네. 결국은 뭐 소고기 먹어도 돈이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선가 대검 내에서 네. 네. 자, 이제 기억이 대검 있습니다. 감찰부장으로 근무한 시기가 말이죠. 네. 윤석열 총장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이제 김호수 총장 시기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자, 이 두 총장, 검찰총장마다 또 특활비 운영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특활비 운영 스타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있죠.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특활비가 이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김호수 총장은 상당히 좀 그 특활비 집행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용도에 맞는 집행을 하려는 고민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원시원하지 않죠. 아. 쓰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한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뭐 1, 200 주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아하. 물론 1, 200조차도 본래 용도가 맞는지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혈세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쪽은 이제 규모라든가 어떤 집행의 직접성,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명백한 구별, 이런 부분들을 A라는 사람으로부터 주는 것을 이게 중단하고 네. B라는 사람에게 주는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그 추론하게 만드는 어떤 집행의 그 재량성, 직접성, 어떤 노골성, 아니 직접성이라는 표현들이 좀 하겠네요. 네. 자, 이 특활비가 제대로 공개돼야 된다. 이런 이제 여론이 전부터 많았습니다. 네네. 특히 이 특활비가 검찰총장이 몇 명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검사들에게 좀 쏠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네. 2020년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특활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제대로 해봐라 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도 그 총장 부속실의 캐비넷 그러니까 네. 특활비 자료를 다 모아놓은
네. 이것은 열리지 않았어요. 네. 아니 어떻게 법무장관이 지시를 하는데도 이게 열리지 않죠?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네, 대검의 뭐 당시에 이제 두 개의 태양이다. 네. 법무부 장관도 태양이고 통장도 태양이다. 같은 사실상 장관급이다. 뭐 이런 네. 말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네.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네. 서로 견해나 뭐 여러 가지 불일치하는 음. 이 경우에는 그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하부 단위까지 그 전 단계에서 대검 단계에서 네. 수용되는지 여부는 상당히 달라지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검찰의 이제 정관 특혜, 네. 정관 비리, 정관 예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지는 거기서 이제 그 대책들을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게 뭐 법무부 장관의 무슨 명령이든 규칙의 형태로 해도 이것들이 수용되는 여부가 있잖아요. 네. 수용이 안 되고 네. 이런 지시는 뭐 돼 있지만 네. 뭐 그걸 공문으로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이제 그 시절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공문을 지시를 하면 지시하는 법적 근거는 뭐냐라고 네. 되려 이제 음. 그 당시 뭐라고 했지 이른바 투영 갈등으로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그러고서 여기서는 그 사실상은 그것들이 점점 더 정확하게 이행이 됐나? 네. 곧바로 이행이 됐나? 이런 분들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불응한 거죠. 법무장관이 지시했는데도 불응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법무부가 지시를 하니 잘 집행되고 있는가 보라 했으니 이제 답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또 내부 조사를 하는 식으로 펼쳤는데 네. 근데 당시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은 패싱하고 감찰부장 밑에 있는 감찰 이과장에게 이 특활비를 좀 검증해 봐라. 우리 법무부에 답은 해야 되니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때도 이제 대검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패싱을 한 건가요? 그 2020년 4월 1일 날 검찰총장실에서 채널A 사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죠. 그 고위 검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에 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손상 등으로 인해서 다 뭐 국회나 이제 법원에 다 증언한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못하게 하셨잖아요. 네. 그런 그 이후로 제가 보고 드릴 게 갖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그분도 저를 만나기에 불편하셨는지 그 이제 감찰 이과장이 이제 그 검사들에 대해 이제 소관 부서입니다. 네. 근데 검찰총장실에 대한 특활비 집행에 대해서는 감사한 적이 적어도 제가 근무하는 동안 없었습니다. 네. 이 그전에도 안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못했다고. 네. 뭐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네. 그런데 직접 이제 감찰 제가 기억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일부 기록된 부분도